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요번 명절은 좀 길어서 그런가요? 차가 거의 막히질 않았습니다. 트래픽 잼이라고 그러죠. 교통 상황이 거의 크게 이래 나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도 그랬고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이 좀 길어서 조금 편하게 명절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이 좀 열렸으면 조금 더 화랑이었을 텐데 장이 좀 열리지 않은 것이 좀 못내 안타까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래도 명절 지나고 나서 오늘 조금 화색이 도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코스피는 6.94포인트가 오른 1968.3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970선을 위로 넘어갔었죠. 그런데 장 후반에 조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6.42포인트가 오른 615.52포인트,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환율은 6.90원이 오른 1108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물인터넷이 첫 번째 주도주군을 형성했다면 지금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다시 주도주군을 형성해가면서 순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얘기들 두 훌륭하신 멘토님 모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멘토님하고 양경석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명절 때 못 드셨어요? 아니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전혀 핏기가 없으신데요, 얼굴에. 네. 전혀 못 드신 것 같아요. 저는 과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히 여러 가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과식은 안 하셨구나. 네네. 예, 그래도 양적 완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 늘 느끼고 있습니다. 원진 멘토님을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반면, 양적 축소를 좀 해야 되는, 양경석 멘토님, 명절 때 좀 많이 드셨습니까? 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좀 많이 찌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를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음식을 좀 줄이죠. 고기 같은 거는 피하고 야채나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좀. 근데 얼굴은 너무 좋으십니다. 불그스름하신데요. 운동을 좀 해서 그럴 겁니다. 굉장히 혈기가 넘쳐 보이시네요. 자, 오현진 멘토님. 네. 오늘 참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휴장 동안 글로벌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이벤트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 문제가 가장 이슈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구제금융안이 4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하지만 아직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 측에서 긴축 관련된 제안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이 부분을 트로이카가 받아들여야 약 4개월간 그리스 리스크가 잠잠해질 것이다. 해서 내일 새벽쯤에 아마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 여부를 좀 아직까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연휴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이 FOMC 회의록이었습니다. 초저금리 유지에 위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이제 기준금리 조기 인상 이슈는 다시 한번 좀 수그러드는 모양새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글로벌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국내에 민감한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BOJ 회의가 있었는데 연 약 80조엔의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완화 규모를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는 좀 진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었고 최근에 원엔 환율 보시면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연휴 5일간의 연휴간 있었던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결과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이 정도로 생각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주목해 볼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의 제안서가 통과가 될 것이냐. 어차피 그리스와 트로이카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합의를 이루냐겠죠. 최대한 빠르게 이르면 내일 정도에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 반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옐런의 청문회가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리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할지 여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옐런 의장은 비둘기적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꺼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금리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만약에 부정적인 이슈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었던 완만한 반등은 이번 주는 어느 정도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튈 것이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죠. 역시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둔화된 상태고 국내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종목들이 PBR보다 하반,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기관 자금 유입에 의한 유동성 효과, 이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매매 시에는 수급을 철저하게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수급 주체 중에 국내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사주고 있는 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오늘까지도 이제 많은 매수세 보였고 연기금이 올해부터 아마 주식시장 비중에 적극적으로 좀 늘리려는 움직임들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2월 달에 연기금이 많이 산 종목들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성과가 양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기금이 무엇을 사는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계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입니다. 다음 주부터 드디어 ECB의 QE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 이제 600억 유로가 풀리게 되면 한국에도 많던 적던 자금이 반드시 유입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어떤 섹터를 살 것이냐. 과거에 보시면 유럽계 자금이 화학이나 증권, 경기민감 대형주들을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민감 대형주가 현재 시점에서 완만한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4월 초에 서울 모터쇼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완성차 업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모터쇼의 화두는 이제 무인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차 관련된 기업들, 우주 일렉트로나 이제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 한 번 더 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인차 관련,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무인 지금 비행기입니까? 그 드론이라고 이제 무인 비행기죠. 네네. 그 드론, 무인 정찰기라고 부르는데, 그 드론 관련주인 퍼스텍이 계속 지금 연일 신고가를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네. 사실은. 이 퍼스텍이 그 무인차하고도 좀 관련이 있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제 무인차보다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드론 관련 모멘텀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차 관련주들은 아직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차피 퍼스텍 같은 종목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진입하기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가진 종목 중에 아직 큰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앞서 이제 우주 일렉트로닉스나 아니면은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무인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걸쳐서 발전할 분야입니다. 드론이 이제 당장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배송을 시작하거나 무인차가 내일 아침에 도로로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갈 부분이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성을 봐야 된다. 네. 얘기를 해주신. 그리고 참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그렇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오현진 멘토님 얘기를 잘 참고하셔서 연기금이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 전략을 세우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양경석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시밀러 주도로 강한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 이 바이오 시밀러의 강한 상승세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당분간 조금 지배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 단기간에 오름폭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74,000원대 왔으면은 이제 부딪힐 만한 가격대 또 주봉상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오현진 멘토님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니까 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시원스럽게 말을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실까. 몇 가지 이제 첨언을 좀 드린다면, 미국 시장이 양적 완화를 한 이후에 4년 동안 상승 랠리를 가졌습니다. 유럽 시장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독일이 지금 신고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도 이제 신고가 들어갔죠.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15년 만에 주가가 신고가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아시아권 전체 그 글로벌 마켓 중에서 G20 국가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아마 저조할 겁니다. 뭐 예전에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그 경제 상황과 대기업들의 실적 상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다행히 코스닥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 경기 관련주가 중장기적으로 좀 살아날 기미 있다고 하지만 유동성의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부딪힙니다.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이 있고, 종목별로 이제 좀 고무적인 사실은 외국인들과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가의 대빵이죠. 기관 투자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 차익장과 최근에 한 1조 정도 매수가 좀 된 걸로 보이는데, 한 15일, 영업일수로 한 15일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한 1조 넘게 이렇게 강력한 매수가 구사됐다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보다 연기금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중장기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섹터라든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늘도 보면 이제 요즘도 코스피가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보입니다. 상승 탄력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2월달, 3월달 이렇게 기대치가 조금 높아지면서 2000포인트에 대한 청신호가 조금 보인다. 코스피 중심으로는 지수가 이제 조금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바탕을 좀 마련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을 조금 괜찮게 가져가는데,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좀 많습니다. 경기 관련 섹터들이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기상조라고 보이고, 종목별로는 아직도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대처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에 승부를 거는 것이 투자의 방법으로는 지금 현명한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조금 얘기를 더 나눠보고 갈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좀 잠시 뒤에 저희가 이슈 다루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오늘 이슈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 6 열풍을 잠재울 전략 무기를 선보일 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3월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S6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삼성은 S6의 티저를 공개해 전 세계 고객들의 궁금증을 일부 풀어줬는데요. 신제품의 부품 사양은 일부 개선될 예정으로 메탈 바디와 무선 충전, 카메라 화소의 개선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능 측면에서는 전자결제가 새롭게 더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S6 성공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5가 예상 밖으로 부진해 매출 영업이익에서 2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기 때문인데요. 계속되는 삼성전자의 부진. 과연 갤럭시 S6로 재비상을 노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갤럭시 S6의 숨은 수혜주와 투자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예,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슈로 잡혔네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현주 멘토님 혹시 그 구정 연휴 때 네네. 기사 보셨죠? 그 삼성전자가 네네. 미국의 핀테크 회사를 그 M&A 했다는 기사. 네,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핀테크 회사를 인수했다. 이것은 전자결제 관련 회사더라고요. 네네.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핀테크 사업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뭐 애플페이처럼 삼성전자에도 S페이를 뭐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갤럭시 S6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릴 때 뭐 같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관련해서 이제 함께 좀 버무려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갤럭시 S6가 다음 주에 MWC에서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예, 예. 최근에 보시면은 갈수록 스마트폰의 출시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갤럭시 S5 같은 경우 이제 작년 한 4, 5월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월 달에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1년도 안 돼서 새 폰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갤럭시 S6의 티저 영상을 봤습니다. 1, 20초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요약하면은 카메라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상당히 좀 고화소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옵트론텍이 뭐 실적 쇼크에 의해서 하락했지만 오늘 종가 부근에선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모습들, 향후 카메라 관련주에 대한 집중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이 결국 무선 충전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없는 일체형으로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배터리 교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상당히 많이 표출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디자인이라든지 뭐 휴대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채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멘토님이 말씀해주신 이슈와 더불어서 무선 충전 관련주인 RF텍이나 뭐 NFC 관련주 아모텍이 좀 상한가까지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 핵심은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삼성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 아주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제 미국 모바일 결제 업체죠, 루프페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루프페이의 방식이 기존의 무선 충전 방식과 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선 충전주들이 같이 좀 엮여서 올라간 경향이 없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루프페이의 기술을 한마디로 보자면 이제 신용카드를 그냥 휴대폰에 넣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를 그 스마트폰에 입력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신용카드 효과를 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애플페이가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좀 그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삼성도 삼성페이다, 뭐 S페이다라고 불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삼성페이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바일 결제 같은 경우 뭐가 중요할까요? 보안도 중요하고 기술력도 중요하고 편리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써야죠. 궁극적으로 안 쓰면 아무리 좋은 기술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핀테크나 사물인터넷을 말씀을 드릴 때 보안이든 결제든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을 갖춘 업체가 그 모든 수혜를 한 번에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경우 최근에 아이폰이라든지 샤오미에 많이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판매량이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갤럭시는 스마트폰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당분간은 1위 지위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갤럭시 스마트폰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페이가 어느 정도의 구축만 되게 된다면 갤럭시 사용자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삼성페이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갤럭시 S6 출시에 따른 부품주, 두 번째는 삼성페이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갤럭시 S6 부품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부분에서 상당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나와요. 그만큼 무선 충전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그 카메라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삼성페이 관련주들은 뭐 NFC 관련주인 이루온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솔루션 관련주인 유비벨록스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루온, 유비벨록스 요걸 좀 주목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네. 실제로 보면 오늘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죠. RF텍이나 크로바이텍들이 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품주들은 올라오는 반면에 삼성전자, 오히려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삼성전자는 오늘 주가가 약밥으로 마감이 됐다는 게 문제겠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삼성전자 갤럭시 S6가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지금 S5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멘토님들이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 완성품 쪽보다는 부품주 쪽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부품주 쪽은요, 중국 스마트폰에도 공급이 되고 삼성전자에도 공급이 되고요, 애플에도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완성품 쪽에서는 어느 쪽이 밀릴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느 쪽이 우세한다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경승 멘토님. 네. 그러면 이 갤럭시 S6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 삼성전자의 부진이 좀 계속될까요? 일단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많은 기대는 안 하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모바일의 이제 진화, 소위 이제 모바일의 이 기술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진화가 될수록 그 교체 주기가 지금 상당히 빨라졌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교체 이제 아이폰 6 나온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번에 갤럭시 S6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3천만 대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데 4천만 대 이상 정도가 팔려야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되고 판매량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되고 어차피 부품은 거기에도 들어가고 좀 전에 우리 예매트님 말씀하셨듯이 부품주들은 그 판매에 대한 리스크는 좀 덜하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저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부분들이 앞으로 그 모바일의 진화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선 충전 부분하고 전자결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이 삼성에서 전자결제를 하게 되면 모바일 결제의 어떤 그야말로 스탠다드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표준이죠. 그러한 부분하고 이번에 그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유도 방식이라고 하는 그 기술 표준으로 완전히 무선 충전에 헤게모니를 지겠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갤럭시 S6에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기대는 좀 하지만 그동안의 부품주 같은 경우 연초 대비해서 한 20% 이상 상승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갤럭시 S3가 출시될 이전까지는 소위 모바일 부품주들이 이거저거 할 거 없이 막 올랐습니다.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외장이라든가 내장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무선 시스템이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해가지고 쫙 이제 반영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다 움직였었는데 갤럭시 X3 이후에 굉장히 슬림화됐습니다. 추려졌어요. 많이 추려져가지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제가 KH 바텍을 추천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만 몇천 원대 추천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3만 원 넘어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메탈, 소위 메탈이 앞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굉장히 기술력을 선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메탈을 가공하는 기술이 굉장히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그 표면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정도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굉장한 성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역시 그런 주가들은 한번 올라서 빠지진 않더라고요. 잘.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더욱더 모바일 부품주들이 이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장착되는 그러한 기술 쪽에 있는 그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각광을 받게 되겠지만 전에부터 있었는데 그냥 이제 그 시정도가 떨어지고 부가가치를 그만큼 창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품주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전자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하고 무선 충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태해드린다면 소위 말해서 헬스키트. 헬스키트는 뭐냐면 이 웨어러블 관련해 가지고 이 헬스케어 솔루션을 갖다 장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실용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도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하시면 그러한 효과들을 앞으로도 또한 그 스마트 모바일의 혁신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향성을 잡고 가시면 그러한 종목을 추론해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좀 더 나은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지금 우리 양경석 멘토님의 얘기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갤럭시 S6는 외형적 성장에서 어떤 해답을 찾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펼쳐질 시장에서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외형적 성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적 성장의 한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한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으로의 향후 조금 더 먼 미래의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갤럭시 S6가 출시된다고 해서 당장 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살짝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진 멘토님은 혹시 그 애플 아이폰을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애플 아이폰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네네. 그럼 뭐 주로 핸드폰 뭐 쓰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펜텍 핸드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이제 썼던 핸드폰이 다 스카이 핸드폰이었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스카이 쪽 펜텍을 좀 역시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그게 딱 절실히 이래 묻어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폰으로 바꿨습니다. 삼성폰도 바꾸셨어요? 네. 언제 바꾸셨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삼성폰으로. 그 삼성폰 써보니까 실제로 편하시죠? 저는 핸드폰을 볼 때 사실 디자인만 보거든요. 네. 어차피 기능은 사실 펜텍이든 LG든 삼성이든 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핸드폰을 쓰는 것은 세계 최고의 핸드폰을 쓰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LG나 펜텍이 그렇죠.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아마 정책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을 텐데 삼성전자 핸드폰이 너무 가려져 있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다 뛰어나다라고 보고 저는 이때까지 스마트폰 쓰면서 뭐 불만족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펜텍 거, LG 거, 뭐 삼성 거 저는 다 좋았고 이번에 또 디자인으로 봐서 삼성 거 썼는데 뭐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애플 아이폰도 써봤고 삼성전자의 폰도 써봤고 펜텍의 폰도 써봤거든요. 네네. 사실 그 써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느냐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정말 좋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 애플 아이폰을 우리 이 젊은 세대 측에서 선호를 하는 건지, 네네. 과연 그게 디자인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적 측면인지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참 보고 있으면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이 애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왜 애플에서 보면 왜 그 무인 자동차를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네네. 그러니까 이 사과 베어먹은 업체들이 별짓을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애플이 훨씬 삼성전자보다는 좀 강한 모습들이 아니냐. 그 때문에 오히려 조금 세계적으로 매니아층들을 형성시킨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갤럭시 S6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양영석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약 3천만 대 판매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S5가 4천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네. 그보다는 조금 덜 팔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시스템적인 측면들, 모바일 결제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갤럭시 S6가 조금 덜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은 꼭 삼성폰이 이제 몰락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이에요. 자기 잠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차가 뭐 아반떼만 생산할 때랑 아반떼, 소나타, 제네시스를 생산할 때랑 아반떼 판매량이 당연히 다릅니다. 아반떼는 더 떨어질 거예요, 판매량이.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보급 라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갤럭시 A5나 A7처럼 이제 보급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저가 라인도 계속해서 확보하는 모습들, J 시리즈나 E 시리즈 등 거의 양적으로 승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6의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다른 삼성전자 폰이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 앞서 아이폰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역시 소프트웨어 차이가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 맥OS를 쓸 수는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괜히 애플을 안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화면 키운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게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면을 키워서 승부를 봤는데 아이폰 7에는 뭘로 승부를 볼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애플의 승승장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양적인 확장, 특히 인도에서 이제 A7을 출시하고 각국으로 중저가 그리고 고가 라인업까지 모두 다 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양적으로 봤을 때 지위를 더 밀리기보다는 현재 시장 점유율을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갤럭시 S6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관련 플랫폼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현진 멘토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이분을 빨리 저 해외 무역 파트로 빨리 보내서, 삼성전자 이런 분을 왜 고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을 빨리 해외 무역 파트로 보내서 애플을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훈훈하게 이래 얘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멘토님도 수익률 또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구정 지나고 첫날이네요. 지금 오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기 아까 전에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3.45%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꾸준한 좀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경석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0.4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0.9%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의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48.1%의 수익을 기록하며 한 단계 상승한 2위 기록하고 있고요. 3위, 4위는 장대진 멘토가 독식한 모습입니다. 한국주철관이 42.4%, 그리고 안랩이 27.6%로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정정 멘토의 인선 ENT가 꿋꿋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1위. 예, 요새 뭐 날라다니시겠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예, 오늘 장에서도 급등이 나오면서 84.7%는 놀라운 수익률로 1위를 고수하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예, 이정수 멘토가 130.5%, 조민규 멘토가 120.7%, 김선윤 멘토가 109.5%, 예, 다들 100%입니다. 예, 어우, 대단한 모습입니다. 이만큼 우리 그 서울경제TV의 멘토님들의 활약이 좋습니다. 예,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금메달, 은메달 차지하고 계시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머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멘토님들 수익률이 진짜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화랑인데, 그것 때문에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대비 더 강한 수익률들을 보여주고 계셔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해안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우리, 주식 전문가분들은 수익률로서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계속 보시면서, 또 좋은 종목,
꾸준히 또 발굴해내고 계시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진 멘토님, 네네. 예, AS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동아 ST, 뭐 코쿠전자 이렇게 전부 다 AS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종목 이제 지금 포토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네 종목 다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230억에서 33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고, 시가총액 대비하면 아직까지 수익이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중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갤럭시 S6로 통한 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개선에 대한 부분들, 무선 충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셨을 때 삼성전기는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겠고, 일단 오늘 역시 그 모멘텀으로 3% 정도 반등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일단은 올려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 신규 매수 타이밍도 될 수 있는 구간이 오늘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기를 볼 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최근까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만 끊기지 않는다면 주가가 잠시 흔들려도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기 여전히 홀딩하셔도 무리 없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다라는 것, 유가의 바닥 심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유가가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화학주는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학 부분의 실적이 개선되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업황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화학 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부분에 일본의 수주를 따냈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앞으로도 ESS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부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판매량 견조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화학 부분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만회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 추세를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수급도 견조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쿠쿠전자입니다. 쿠쿠전자 같은 경우 춘절 기간 동안 이제 한류를 찾은 중국 관광객 수혜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큰 시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꺾인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기로 하고요. 이번에 춘절 연휴 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기존에는 약 9만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내일까지입니다. 춘절 기간은 한 12만 명 정도가 입국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밥솥 판매량도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조금 더 넘어섰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 부분에 매출 기대감도 있다라는 관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시세를 한번 낸 다음에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동아 ST입니다.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금일 현대증권 리포트가 나왔어요. WHO양 향결핵제 그리고 바카스 해외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요즘에 보시면 셀트리온이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나 메디포스트가 바이오주를 선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셀트리온의 주가가 좀 꺾이게 된다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제약과 바이오주의 매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해 봤을 때는 동아 ST도 한 번쯤은 시세를 줄 수 있고, 역시 외국인의 수급과 차트 흐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AS 잘 들었고요. 양경석 멘토님, 이번에 AS 해주실 차례인데요. 오늘 양경석 멘토님 출연하신 줄 알고 시청자분들께서 창해 에탄올, 그 꼭 좀 AS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창해 에탄올이 지금 많이 올랐죠?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데 신고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편입은 실패를 했지만 종목이 잘 가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창해 에탄올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견조한 그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레포트가 나온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레포트를 낸 회사가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의 그 펀드 매니저들이 좀 이렇게 종목을 펀드멘탈, 소위 말해서 아주 튼튼한 종목들, 미래 가치가 좀 있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그런 기본적 분석을 잘하는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참 인적 자원들이 좀 많은 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장애에탄올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신고가가 지금 나가고 있지, 신고가 나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말씀드린 지가 한 2만 원대 초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정도 라인이죠, 그죠? 요 정도 라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술을 못 드시는 분이 술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기업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신고가가 좀 낮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오랜 기간을 쉬고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그 기업 가치를 따라서 반영시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월봉상의 지난달에 사이즈, 그러니까 17,000원에서 22,000원대까지 약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앞으로도 3만원대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다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의 관점 내지는 약간 홀딩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좀 지루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 가격에서 뭐 크게 밀릴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형전자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는데 기업 내용이 탄탄하고 이제 거래가 조금 이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약간의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투자로는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보유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예스해 주셨고요. 장애 에탄올까지 예스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현진 멘토님의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오늘 들고 나오신 히든카드를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던 그러셨어요. 예. 네네. 그래서 오늘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실 알티캐스트를 제가 지난주에 좀 봤는데 오늘 시세가 약간은 낮어요. 하지만 뭐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티캐스트를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글로벌 셋톱박스 시장의 고성장입니다.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바뀌죠. 그렇다면 TV를 안 바꾸고도 아날로그 TV로 디지털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톱박스를 달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TV가 많이 보급됐지만 신흥국은 아직 보급률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앞으로 알티캐스트의 셋톱박스가 충분히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북미 시장의 수신 제한 시스템 공급입니다. 수신 제한 시스템은 유료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방송을 서비스하는 시스템이거든요. 2010년에 세계 최초로 알티캐스트가 개발을 했고 역시 국내에서도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고 북미에서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충분히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요. 다음으로 수출 지역 다변화입니다. 베트남 방송사업자의 이제 엔스크린에 대한 수출과 북미에서 아시아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는 중입니다. 앞으로 뭐 해외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금 흐름과 뭐 수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잠시 차트 보시면 이제 오늘 가격 약간 반등을 했다가 눌렸죠. 1,55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400원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뭐 매수가 크게 무리 없겠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겠고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12,000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ER이 뭐 1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PER 뭐 17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에서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제 기존에 좀 지지가 되었었고 심리적으로도 손절가격이 될 가격인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알티캐스트가 지금 클라우드 시장, 방송용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선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클라우드 부분의 뭐 성장력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저는 엔스크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엔스크린.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양경석 멘토님. 양경석 멘토님 들고 나오신 히든카드도 사실은 그때 사실 쌍용차 이효리 씨와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면서 했던 말인데. 그러세요? 좀,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최근에 그 소형 SUV 그 티볼리가 출시가 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면서 1만 대가 이제 계약이 지금 성사가 돼가고 있다는 아마 3만 8천 대, 4만 대 가까이 올해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5년 코란도 C 주력 매출 호조가 기대가 되고 뭐 내수 시장 점유율 상승세는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쌍용차 타보신 분들이. 그래서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좀 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쌍차가 지금 쌍용차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다. 오늘 8.5%가 급등을 했어요. 이게 소형 티볼리, 소형 SUV 티볼리 출시 영향입니다. 근데 이 거래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봉을 보면 특히나 굉장히 멋진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단형 상승으로 가면서 이제 11,000원대, 12,000원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9,800원. 내일 가격 9,800원 근처에서 일단 매수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약간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가져가시는 쪽으로 목표가는 12,000원, 손절 가격은 8,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티볼리의 판매량에 따라서 이효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 얘기는 잠시 졌고요. 자, 이 인도의 그 마힌드라 회장의 어떤 지금 그 마인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힌드라의 마인드가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SUV 시장도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제 또 사브 자동차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이 회사가. 그렇다면 이제 승용부터 해서 SUV까지 라인업을 골고루 완전히 이제 다르죠. 만든다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쌍용차의 해외 쪽에서의 기대감 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내수가 탄탄해져야 되는데 내수 시장 점유율이 4.2%대거든요. 예. 100만 대, 연간으로 100만 대 정도뿐이 안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작은 상태에서 그것이 2배로 늘어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근데 이 에이스 센터를 가보면 알아요. 쌍용차 에이스 센터를 딱 가보면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예. 직원들 다 마인드가 다르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예. 이게 이 직원을 보면 그 회사를 알 수 있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라에서 지금 새로 이제 직원을 뽑는데 예. 먼저 쌍용차 직원이었던 사람들 우선적으로 뽑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결정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 마인드입니다. 이런 거는 회사를 완전히 살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마인드라의 마인드가 좋습니다. 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왜 웃으세요? 예. 제가 이름 그걸로 얘기를 해서 좀 웃으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의 시장 성장세로 본다면, 그리고 네네. 이 방송이 전체적으로 보면 HD, 그리고 이제 고화질 TV 쪽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이 방송 사업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높은데, 네네. 거기에서 여러 방송사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네네. 장기 성장세로 본다면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봤을 때 가장 극대화된 좀 수익이 날까요? 주가 목표가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방송 사업이 완전하게 어떤 이제 HD 방송 사업이, 어떤 궤도에 오르길 때까지는 한 네네. 2, 3년의 시간은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까지 본다면 한 2, 3년 정도 끌고 가도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이제 단기 모멘텀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튼튼한 부분도 확인을 하는 편인데 예. 이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굉장히 훌륭해요. 예. 현금 흐름도 보시면은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을 빼도 PER이 12배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N스크린,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다가 TV로 TV를 보고 태블릿 PC로도 TV를 이어서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해외에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TV가 보급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셋톱박스 수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짧아도 2, 3년이라고 보고 있고 길면은 4, 5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무리 없는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맞춤형 TV라는 거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건데, 광고도 그 본인이 원하는 광고만 TV에서 틀어주는 이런 맞춤형 TV의 개념입니다. 이 알티캐스트의 이런 여러 가지 성장세 여러분들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그런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좀 말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말만 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